경륜항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7월 9일 일요일 광명 선발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선발급 경주 무난하게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광명 선발급 2경주 배준호가 연대 세력이 한 명씩밖에 없기 때문에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김창수 중심으로 권영민이 몸 상태가 좋다 말씀드렸었는데 두 선수가 완벽한 동반 입상으로 14.2배 좋은 배당 해설 방송하고 또 음성 문자에서 적중을 시켜 드렸었는데요. 전일 상당히 좀 치열한 접전 끝에 결승전 진출자들이 가려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배준호가 전일 아쉽게 결승까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금일 선발급 1경주에서는 상당히 좀 유리한 경주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선발급 2경주 김상인도 파업 선수들과 경합이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 3경주의 김상근도 안정감 있는 경주력 펼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발급 4경주가 상당히 까다롭죠. 득점은 유현정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연대 세력이 한 명씩밖에 없기 때문에 파업 선수 5명이 뭉치면 유현정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선발급 결승 경주도 만만치가 않는 것 같습니다. 파업과 비파업의 3대4 싸움인 것 같은데 문제는 김재웅이 강급자죠. 월평팀입니다. 우수에서는 좀 비파업 쪽 선수들도 후미에서 따라 나서는 경주를 많이 펼쳐 나갔었는데 선발급 내려오다 보니까 득점이 높아지면서 파업 선수들 또는 비파업 쪽 선수들과 협공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편에서 김재용이 문승기와 협공을 펼쳐 나갈지 아니면 김인남, 김홍기와 협공을 펼쳐 나갈지에 따라서 파업과 비파업의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히려 김재용이 색깔 없는 경주력 펼쳐 나가다 보니까 지난 왕중왕전처럼 무시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선발급 결승 경주 상당히 좀 까다롭게 흘러갈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정원회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김재용, 박광재, 권영민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재용, 박광재, 권영민 몸 상태가 좋았다 말씀드리면서 인터벌 내용은 금요일 경주하고 토요일 경주 초반부에 선발급 인터벌 훈련 내용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광명 선발급 1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배준호 앞서 언급했다시피 광명 2경주 연대 세력이 없기 때문에 김창수가 권영민과 호흡 맞춰 나간다면 배당 만들어낼 수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배준호 몸싸움에서 밀려나다 보니까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승에 가지 못했었던 상황이었었다는 점. 일단 배준호 입장에서는 동기생이 24기 동기생 이지옥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금요 경주 때도 협공 나섰었던 두 선수입니다. 이지욱이 시속감이 좋죠. 이를 배준호가 활약에 나가게 된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가 있어요. 5명의 선수가 파업 선수입니다. 더군다나 임섭하고 이응주가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배준호가 몸싸움이 약하기 때문에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두 선수가 24기 동기생에다가 전법적 궁합도 좋아요. 금요일 경주 때 한 차례 호흡까지 맞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힘을 쓰고 배준호가 몰고 가게 된다면 직선 차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임섭도 몸싸움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1번 이응주도 몸싸움 펼쳐 나가게 된다면 배준호가 쉽게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 남게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다시금 24기 협공의 동반 입상 2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2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임섭이 자리 선정에서 밀려나다 보니까 결승까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점수도 좀 어중간했었던 임섭 하지만 전반적인 몸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여의치 않으면 직선 추입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임섭이기 때문에 2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변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요일 경주에 의해서 다시 한 번이죠. 4번 때려주고 2번 몰가서 숲에 나가는 단 칩이 나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4번이 힘을 쓰고 2번이 막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배준호가 몸싸움에 능한 선수는 아닙니다. 이응주가 1번 이응주가 찍어 누르고 임섭이 또 외선에서 누르거나 끌어내서 받아가게 된다면 오히려 배준호가 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털리게 된다면 이지욱이 그대로 끌고 들어가면서 버텨내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시속감도 상당히 좋은 이지욱이에요. 그 점 때문에 이지욱이 버텨내는
4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죠. 4번하고 5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4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4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정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30% 정도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 5번, 4번, 1번 1번하고 5번이 2번만 견제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 점 때문에 4, 5, 4, 1 노림수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금요경주 때 완벽하게 협공 펼쳐 나갔었던 24기 동기생입니다. 시속감도 좋아요. 4번이 힘을 쓰고 2번이 올라가서 추편하거나 2번과 4번 동반 입상 쪽 우선 하시되 2번하고 5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상인이 아쉽게 결승까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객관적인 기름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고 무엇보다 파업선수들끼리 경합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상인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대 세력인 신호재 과연 적극적으로 챙겨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서 적극적으로 챙겨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상인 코드 석자입니다. 앞선에서 때려줄 만한 선수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렇다고 김상인이 신호재 달고 때렸다간 이번 편서 부처팀 선수들에게 역전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김상인 철저하게 타밍 조절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처럼 김성우가 힘을 쓰고 김상인이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넘어서게 된다면 김상인이 쿠밀 과연 신호재가 막혀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규태, 구광규 있죠? 권영민까지 몸 상태가 좋아요. 신호재가 편안하게 쫓아갈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김상인의 뒷자리를 누가 물고 갈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구광규가 선행 승부도 펼쳐나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김상인의 흠이 공략 나서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3번하고 7번의 동반 입장 쪽에 3번하고 7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 하시되 임규태가 받아갈 수 있죠. 13기 동기생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협공도 충분히 가능한 만큼 3번과 2번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과 7번입니다. 3번과 2번이에요. 두 차권 중에서는 3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쪽에 3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 우선 하시되 3번하고 2번 차선으로 3번하고 2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 다분합니다. 김상인이 선행 시속이 어중간한데 그래도 팀 선배 신호재를 배제하고 견주전 펼쳐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더군다나 또 해병대 출신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연합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죠. 시속이 안 나오게 된다면 고전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여기서 노려보고 싶은 선수가 바로 6번 권영민입니다. 지종훈련 때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어요. 얼마 전에도 일요 경주 때 직선 추입발 살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임규태와 구광규와 시속이 어중간하기 때문에 권영민이 이들을 활용해 나가면서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가게 된다면 6번과 2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죠. 6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김상인이 외선에서 날라오면 6번과 3번까지는 좀 이번 편성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30% 정도는 좀 안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하지만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상인이 신호재를 배제하고 견주전 펼쳐 나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편성 권영민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가게 된다면 6이 가능하죠. 6, 7 가능할 것 같습니다. 6번과 3번까지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시속이 빠른 견주가 아니기 때문에 김상인이 충분히 젖히기는 나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호재까지 챙겨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같은데 챙겨주기는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삼복승도 얼마든지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렵죠. 김상인이 신호재 달고 때리면 신호재 적어도 2차건 몰라도 3차건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삼복승에서는 상당히 좀 배당이 찢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상현이 과연 신호재를 적극적으로 챙겨줄 수 있느냐를 놓고 좀 고민을 해봐서 음성정보 현장 속보를 통해서 한번 좋은 차권 알려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김상근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전일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김이남이 타종부터 이정민을 잡고 돌렸습니다. 김상근 꼼짝 못하고 고전을 면치 못했었던 김상근. 하지만 아쉽게 결승은 못 갔어요.
편성 자체는 상당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금일만큼은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파업 선수들끼리 경합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상근이 과연 어느 선수와 호흡 맞춰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상근 입장에서는 연대 세력인 창원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박광재라든지 김만섭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창원에서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김상근이 박광재 전략적 연합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만섭이 또 일요 경제 상당히 강해요. 얼마 전에 또 선행승부까지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상근 입장에서는 김만섭을 의식한 교준형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3번과 6번의 동반 입장 쪽에 3번하고 6번, 3번과 6번의 동반 입장 쪽 경제 중심 우선 하시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광재도 뭐 깜짝 선행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도 뭐 창원에서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김만섭을 앞에다 놓는다면 박광재가 뒤 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오히려 박광재가 끌어내가지고 김만섭을 견제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죠. 그 점 때문에 3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전들은 3번하고 7번 동반 입상전들은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6하고 37입니다. 고만고만한 두 선수 전 6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3번, 7번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객관적 기름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선수들이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3번, 6번, 7번이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김상은이 어느 한쪽 선수를 선택하게 된다면 최수영이 쫓아가거나 박창순이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복승에서도 변수 가능성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현장에서 다시 한번 삼복승을 체크해서 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3번 김상근 인정하고 박광재, 김만섭인데 김만섭 쪽에 좀 더 우선 하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객관적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상근의 선전 가능성 매우 기대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김상근이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없죠.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자칫 긴 거리 나서게 된다면 김만섭이 넘어섭니다. 박광재까지 불러들일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수용이 후미권 맞게 나가게 된다면 6-7이나 6-4경 주권 정도는 김상근 고전했을 때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상근 인정하고 37하고 36 두 차권 중에서는 3번과 6번 쪽이 좀 더 낫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까다롭죠. 뭐 유현종이 득점에선 근소하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뭐 5-7이나 4이나 뭐 고만고만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유현종의 연대가 한명주밖에 없기 때문에 유현종 타종부 탐명중을 달고 때리기도 상당히 버겁습니다. 한명주가 또 끌어낸다 하더라도 유현종의 승부거리가 너무나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유현종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유현종보다는 허남열하고 곽충원이 파업 라인이죠.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한은철, 서동방, 유진용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상당히 좀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2번하고 4번으로 자리 잡거나 4번하고 1번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파업수들이 후미권에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3번이 덮고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3번이 덮고 시작하고 1번이 몰고 가게 된다면 유현종 꼼짝 못하고 당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3번에 선행 활약에 나갈 수 있는 1번 허남열의 직선 취입발 한번 노려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3번의 동반 입장 쪽에 1번과 3번의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3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한은철도 후미권 밀착 맞게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가평팀 선수들입니다. 한은철은 허남열하고 훈련하고 있어요. 허남열은 뭐 정현수하고 훈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1번과 3번의 동반 입장 쪽 우선하실 때 복승 중심 가평팀이죠. 1번, 5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1-3과 2로 파업선들에 의한 협공 가능성 쪽을 먼저 한번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유현종이 객관적인 기량면에서는 앞서 나가겠죠. 한명주와 적극적인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한명주도 전반적으로 몸 상태가, 컨디션 상태가 나빠 보이질 않았었던 것 같아요. 4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4번하고 2번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고, 곽충원 정도는 유현종이 넘어서죠. 허남열은 외선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4번하고 1번 정도는 양분해서 공략해보고 싶다는 점에서 4-2나 4-1입니다. 4-2나 4-1은 충분히 유현종의 선정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유현종도 선행 타밍 잡아 나가기만 하면 되죠. 그 점 때문에 4-2 비파업 라인 완승이죠.
1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기본적인 전략은 좀 1번과 3번의 동반 입상이에요. 1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가평팀입니다. 1번하고 5번 동반 입상까지는 한번 먼저 공격적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유현정이 연대이로 나갈 선수가 한명주밖에 없는데 한명주가 뭐 끌어내기도 그렇고 유현정이 타점부터 때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쉽지만은 않은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결승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만만치가 않은 편성이 짜졌습니다. 문승기를 중심으로 김창수, 한상진이 파업 선수입니다. 여기에 김이남을 중심으로 이정민하고 김홍기가 비파업인데, 문제는 김재웅인 것 같습니다. 김재웅이 우수에서는 비파업 선수들이 후미만 따라다니는 경주를 펼쳐나갔었는데, 득점이 높아진 상황에서 강급이 되다 보니까 파업 선수들과 협공 펼쳐나가면서 비파업 완벽하게 따돌렸었던 경주도 있었고, 파업 선수 버리고 또 비파업 선수들을 활용해 나가면서 승부 타이밍 조절해 나갔었던 경주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중왕전에서는 색깔이 없었었죠. 비파업도 인정받지 못하고 파업도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까 김정희 상당히 좀 자리 선정에서 또 밀려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 과연 김재웅이 파업 쪽에 서느냐 비파업 쪽에 서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착순에서 좀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편선 파업 쪽이 많다 보니까 김재웅 파업 쪽 선수들과 전략적인 타협점을 좀 찾아 나가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상진하고 김정희 80년 동갑내기 친구이기 때문에 이번 편서 한상진이 힘을 쓰고 문승기가 하고 김정희 마크에 나가게 된다면 1번하고 5번이나 1번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한상진이 힘을 써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이를 문승기가 활약에 나가게 된다면 지금 연승에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선에서 지켜주기보다는 세게 넘어가죠.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김정희까지는 불러들일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김창수 부산팀 선수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뭐 결승전에서 문승기도 김창수와 적극적인 협공 펼쳐나가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 김재웅이 파업적 선수에 가담하게 된다면 2번과 7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뭐 김재웅도 전반적인 몸 상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번 편성 파업적 가담하게 된다면 2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쪽, 2번과 7번 동반 입상 쪽 경자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이남의 몸 상태가 원체 좋은 것 같습니다. 타점부터 때려서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지난 왕중왕전 3차권까지 선전 펼쳐나갔었던 김이남이죠. 2번하고 1번 문승기만 추주해 나가는 작전 펼쳐나가게 된다면 뭐 2번과 1번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는 점에서 2번하고 7번입니다. 2번하고 1번 두 차권, 2번과 7번 쪽 우선 하시되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보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입니다. 오히려 뭐 김재웅이 색깔이 없다 보니까 파업 선수들이에요. 문승기, 김창수, 한상진이 똘똘 뭉치게 된다면 김재웅이 이래저래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우수에서 내려온 강급자 김홍기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몸 상태만 놓고 본다면 김이남이 전 월등하게 좋아 보여요.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1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죠. 1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도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5번입니다. 1번하고 7번 함께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김재웅인 것 같아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색깔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경주, 중요한 경주에서는 선수들에게 철저하게 배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점 때문에 김정희 파업 쪽이냐 비파업 쪽에 가담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비파업 완승, 파업 완승 나눠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파업 완승이면 문승기가 단연 돋보이죠. 비파업 완승이면 저 김이남의 선전을 공략해보고 싶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발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왕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